제13장 심리적 한계 넘기. 궁극적으로는 너머라는 말 속에 영성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 너머로 간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서 간다는 뜻이다.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 가면 더 이상 한계가 없어진다. 더 이상 경계가 없다. 경계와 한계는 넘어가기를 멈추는 자리에만 존재한다. 결코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고 한정된 자아의 느낌을 넘어간다. 너머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 있다. 레이저 빔을 어느 방향으로든 비추면 그것은 무한히 뻗어갈 것이다. 그것이 통과할 수 없는 인공적인 경계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그것은 무한히 뻗어간다. 경계는 무한한 공간 속에다 유한성을 만들어낸다. 사물은 당신의 지각이 정신적 경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유한해 보인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한하다. 영원히 이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1마일의 거리를 논하는 것은 당신이다. 여기서부터 1마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한의 한 조각일 뿐이다.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한 우주가 있을 뿐이다. 저 너머로 가려면 스스로 사물을 갖다 붙이는 한계를 자꾸자꾸 넘어가야만 한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바로 지금도 당신은 분석하는 마음으로써 세상을 세상이라는 대상으로 낱낱이 쪼개고 있다. 그리고는 같은 마음으로써 이 낱낱의 생각들을 어떤 정해진 관계 속에다 집어넣는다. 당신은 뭔가가 통제되는 듯한 느낌을 느껴보려고 이런 짓을 한다. 이것은 미지를 기지로 바꿔놓으려는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내일은 감히 비가 안 오겠지. 내가 노는 날이니까. 그리고 제니퍼는 나가기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나하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할 거야. 사실 내가 하루 더 쉬고 싶다고 하면 톰이 내 대신 기꺼이 일을 처리해 줄 거야. 나도 한번 자기 대신 해줬으니까. 당신은 마음속에서 만사를 다 정해놨다. 당신은 심지어 미래에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다 안다. 당신의 관점, 당신의 견해, 당신의 기호, 당신의 관념, 당신의 목표, 당신의 믿음이 모두 무한한 우주를 유한한 것으로 만들어 당신의 소나기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분석적인 마음은 무한을 다룰 능력이 없으므로 유한한 생각으로서 대체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주무른다. 온전한 것을 산산조각 내어놓고는 그중 몇 조각을 골라 마음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이 마음속의 틀이 당신의 현실이 되어 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이 이 틀에 맞아떨어지도록 밤낮으로 애써야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에는 모두 틀린 것, 나쁜 것, 아니면 부적당한 것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사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도발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나서서 싸우고 방어하고 합리화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당신 현실 모델에다 끼워 맞추지 못한 결과이다. 당신의 틀을 넘어가려면 그것을 불신하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마음의 틀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틀이 현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현실에 저항할 것인지 자신의 틀의 한계를 넘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틀을 진정으로 넘어가려면 먼저 당신이 그것을 애당초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틀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다. 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변하지 않는 관계에 기초를 둔 삶의 모델 위에다 당신의 온 우주를 건설해 놓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발밑에서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거나 죽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가 당신의 틀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 이런 일이 생기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공포에 휩싸여서 그것을 붙들어둘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본다.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빌고, 싸우고, 몸부림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듯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틀은 아무리 좋게 말해봤자 보잘것없고 빈약한 것임을 깨닫는다. 한꺼번에 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자아상과 세계상이 온통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의 경험이야말로 당신 삶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이다. 이때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틀을 만들게끔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대면하게 된다. 당신이 겪는 불편과 혼란은 끔찍한 수준이다. 당신은 정상 비슷한 것이라도 되찾으려고 몸부림친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하는 짓은 익숙한 마음의 무대장치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 마음의 틀을 붙들어 다시금 주위를 둘러치려고 애쓰는 것뿐이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짓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의 온 우주가 무너져야 할 것까지는 없다. 우리는 그 틀을 온전히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그 짓을 왜 하는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 짓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된다. 당신이 흡연자라고 하자.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으면 당장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충동에 직면한다. 이 충동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다. 그것은 원인의 가장 바깥층이다. 이 충동이 지나가도록 지켜볼 수 있다면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견된 그것과 함께 편안히 있을 수 있으면 그 원인의 다음 층을 직면하고 다음 층, 그 다음 층을 만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식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옷을 입는 방식에도 이유가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 당신이 옷차림과 머리 모양에 왜 그렇게 관심을 쏟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루만 그것을 하지 말아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엉망인 채로 아무데나 가보라. 그러면 내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당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사람과 장소와 사물이 당신의 틀에 맞아 떨어지게끔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불편해진다. 그러면 마음이 부산을 떨며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갈지를 말해준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대를 벗어나는 짓을 하면 마음이 짓거리기 시작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그냥 넘겨선 안 되는데. 내가 직접 말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하게 해야 돼. 마음은 그것을 고치라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결국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당신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구역은 유한하다. 거기에 머물려는 모든 시도들이 당신을 유한하게 만든다. 너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당신의 한정된 울타리 안에다 가두려는 노력을 놓아보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안전한 지대에 머물기 위해 삶을 바칠 수도 있고 자유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평생을 당신의 한정된 틀 속에다 매사를 끼워 맞추는 일에다 바칠 수도 있고 그 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에 바칠 수도 있다.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동물원 구경을 가보자. 정말 흥미롭게 구경하다가 작은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 앞에 오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은 저런 비좁은 공간에 갇힌 채 평생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저절로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만든 안전지대의 울타리도 바로 호랑이 우리와 같다. 이 마음의 철창은 몸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식의 영역을 한정한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므로 당신은 사실 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당신은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철장 속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전지대는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 너머에는 미지가 있다. 아주 지독한 편집증 환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겁에 질려 있다. 그는 누군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그 상황을 철창에 갇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다치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장치인 것이다. 당신에게는 감옥처럼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안전장치로 보인다. 안전요원이 당신 집에 와서 문을 모조리 못질하고 창문마다 창살을 막아놓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때 당신이 안에 있었다면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갈 텐가 아니면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할 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한정하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그 안에 머물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보내줘. 나는 매사가 틀에 박힌 대로만 돌아가는 이 작은 세상에 갇혀 있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니, 젠장. 나 나갈 거야. 하고 나가려고 하기는커녕 그들은 철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뭔가 불편이 느껴지면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여 다시 안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철창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의 철창이 느슨해져서 덜커덕거리면 당신은 지내기에 편안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조여서 견고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자신이 철창 속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깨어나서 자신이 그 안에서 운신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안전지대의 울타리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자의식 때문에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안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깔고 앉아 있어야 했음을 알아차린다. 왜일까? 이유는 정말 없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 한계를 들씌웠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겁이 나고 위협을 느끼고 상처를 입는다. 그것이 당신의 철창이다. 호랑이는 쇠창살에 부딪힐 때 철창의 존재를 안다. 당신은 마음이 저항을 시작할 때 당신의 철창의 존재를 안다. 안전지대의 창살에 부딪히는 그 순간, 그것은 그 존재를 확실히 알려준다. 하나의 보기를 들어 이 경계를 살펴보자. 옛날에는 뒷마당에 개를 기르려면 울타리를 쳐야만 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전자식이 되어서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다. 땅에다 전선을 묻어놓고 개에게 목걸이를 씌우면 된다. 개는 야, 난 자유야. 전에는 울타리 안에 살았는데 이건 참 멋지군. 한다. 당연히 개는 가서는 안 될 곳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 지직 하고 개는 깜짝 놀라 물러나면서 짖는다.
어떻게 된 것일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었다. 걔가 거기에 다가가면 약간의 충격을 준다. 그것은 아프고 매우 불편한 느낌이어서 이제 걔는 그 경계에 다가가면 두려움을 느낀다. 알겠는가? 철창은 꼭 철창처럼 생겨야만 하는 게 아니다. 불편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철창을 만들 수 있다. 그 경계에 다가가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안에 머무는 한 저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철창의 경계가 당신의 세계를 유한하고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당신의 철창의 경계 바로 그 너머에는 무한과 영원이 있다. 너머로 간다는 것은 철창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영혼은 무한하다. 영혼은 모든 곳을 자유로이 확장해 갈 수 있다. 영혼은 삶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정신적 경계 없이 현실을 기꺼이 직면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철창 안에 머물러야 한다. 명심하라. 아름다운 추억과 희망찬 꿈으로 철창을 인식하는 것은 그 너머로 가는 것과 같지 않다. 철창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철창이다. 당신이 그 너머로 갈 뜻을 가져야만 한다. 당신은 날마다 온종일 자신의 철창 창살에 부딪힌다. 창살에 부딪힐 때 당신은 물러서거나 아니면 편안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놓으려고 애쓴다. 사실 당신은 철창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해 영리한 마음을 이용한다. 당신은 안전지대 안에 머물 방법을 밤낮으로 궁리한다. 어떤 때는 철창 속에 머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골똘히 궁리하느라 잠도 못 잔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관심을 못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창살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쉴 새 없이 궁리한다. 개의 예로 돌아가 보자. 그 개는 늘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개였으므로 마당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한 그날은 슬픈 날이다. 그 작은 공간 너머로 가기를 포기한 유일한 이유는 그 경계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탈출을 각오한 아주 용감한 개라면 어떻겠는가? 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라. 그놈은 목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놈은 전류의 힘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계속하면 그놈은 결국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가상적인 울타리이므로 불편을 감수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통과할 수 있다. 단지 불편을 기꺼이 참아낼 각오만 있으면 된다. 목걸이는 개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단지 불편하게 할 뿐이다. 안전지대 너머로 가려고만 한다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당신의 철창도 바로 이와 같다. 그 가장자리로 다가가면 불안과 시기와 두려움과 자의식을 느낀다. 당신은 거기서 물러나고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당신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을 때부터 영성이 생겨난다. 영성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너머로 가고자 하는 결심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가는 끝없는 여행이다. 진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 안전지대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늘 가장자리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떠밀리듯 끝없이 가장자리를 향해 간다. 심리적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 가장자리에 서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그 너머로 가게 될 것이다. 불편이 느껴지면 늘 물러섰지만 이제는 긴장을 풀고 그 너머로 지나간다. 그 너머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면하여 대처함으로써 조금 전에 있던 그곳을 넘어가라. 당신은 넘어가고 싶은가? 경계 없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가? 너무나 광활해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안전지대를 상상해보라. 나날의 경험이 펼쳐지지만 마음은 아무 말이 없다. 당신은 그저 평안하고 영감에 찬 가슴으로 하루를 맞는다. 가장자리에 부딪혀도 마음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그 모두를 통과해서 지나간다. 이것이 위대한 존재들이 사는 방식이다. 운동선수처럼 숙달되어 가장자리에 부딪힐 때마다 곧장 힘을 풀고 지나간다면 그것이 게임의 끝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가장자리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 가장자리는 해방으로 가는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므로 당신은 결국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해야 할 일은 단지 끊임없이 힘을 빼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전혀 예기치 않게 무한 속으로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너머로 간다는 말의 의미이다.